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과 독일이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소리 한 발 없는 전쟁이에요. 60조 원짜리 계약을 놓고 벌이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입니다. 얼마 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스티븐 퓨어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 사람 한마디에 60조 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캐나다 정부 관계자 3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입니다. 직접 잠수함에 올라탔어요. 용접 로봇 돌아가는 거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게 그냥 공장 견학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제까지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다 돌아봤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거제를 찾아왔습니다. 장 보고 잠수함 보고 감탄했다는 얘기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됐었죠. 그럼 캐나다 장관들이 왜 이렇게 줄줄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걸까요? 그냥 친선 방문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캐나다가 올해 3월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습니다. 한국이 진짜 6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약속한 대로 2035년까지 잠수함 내척을 제때 넘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해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결정적 시점입니다. 한국과 독일 딱 두 나라만 남았어요. 프랑스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탈락했습니다. 스페인도 떨어졌어요. 미국은 아예 참가도 안 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한국과 독일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예요. 뉴스에서는 그냥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잠수함 12척 만드는데 60조 원. 계산해 볼게요. 60조 원 나누기 12척. 한 척에 5조 원입니다. 아무리 잠수함이 비싸도 한 척에 5조 원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교해 드릴게요.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투자금이 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에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입니다. 잠수함 한 척이 그 공장 전체보다 비싸다고요? 뭔가 완전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뜯어보면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잠수함 12척 건조 비용 약 20조 원입니다. 한 척에 1조 7천억 원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40조 원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비밀이 풀립니다.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업계 용어로 MRO라고 불러요. 배를 만들어서 넘겨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한 번 사면 끝이 아니에요. 30년을 굴려야 합니다. 그 30년 동안 뭐가 필요할까요? 디젤 엔진 오버홀 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 다 되면 교체해야 해요. 소나 시스템 기술이 발전하면 업그레이드 해줘야 합니다. 어뢰 발사관 정기 점검 들어가야 해요.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까 선체 부식 방지 작업도 필수예요. 고장나면 부품 갈아줘야 하고 새 승조원 들어오면 교육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조 원을 30년으로 나눠 볼게요. 연간 1조 3,300억 원입니다. 다시 12척으로 나누면 잠수함 한 척당 연간 1,100억 원이에요. 매년 1,100억 원씩 30년 동안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잠수함이 바다에 떠 있는 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 40살인 분이 7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그 아이가 40이 넘을 때까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잠수함 건조 20조 원, 30년 유지보수 40조 원. 배 만드는 값보다 배 관리해주는 값이 2배예요.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는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로 돈 버는 것 아시죠? 면도기 회사가 면도기는 거의 원가에 주고 면도 날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잠수함 한번 팔고 30년 동안 부품 팔고 수리비 받는 거예요. 이게 배를 파는 게 아니라 30년의 안보를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독일 잠수함이 더 좋지 않습니까? 유보트의 나라잖아요. 잠수함 기술은 독일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이제는 왜 완전히 틀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캐나다가 잠수함을 고를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잠수함 성능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잠수함 성능 20%,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30%, 유지보수 역량 50%. 이게 캐나다의 공식 평가 배점입니다. 성능은 전체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성능이 아닌 다른 것들로 결정됩니다.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30년 동안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첫째, 실물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급한지 아십니까? 지금 캐나다 해군이 굴리고 있는 잠수함이 빅토리아급 내척입니다. 1998년에 영국 해군한테 중고로 산 배예요. 2400톤급 구형 잠수함입니다. 원래 영국이 1980년대에 만든 건데 영국도 안 쓰겠다고 퇴역시킨 걸 캐나다가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2004년에 화재가 났어요. 승조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로도 고장이 끊이지 않았어요. 내척 중에 제대로 작전 가능한 배가 한두 척밖에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새 잠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못 박은 일정이 있어요. 2032년까지 첫 번째 신형 잠수함 인도, 2035년까지 내척 납입해서 빅토리아급 전량 교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독일 TKMS가 제안한 212CD형 잠수함. 이 배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만 있어요. 독일 자국 해군용으로도 단 한 척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이 잠수함이라고 불러요. 설계도만 있는 배를 캐나다한테 2032년까지 주겠다고요. 지금 2026년입니다. 6년 안에 설계 완료하고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양산체제 갖추고 첫 번째 배를 납품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반면 한화오션의 KSS-3 장보고3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장영실함이 진수됐습니다. 장보고3 배치 2의 선도함이에요. 3600톤급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직 발사관을 동시에 실전 적용한 디젤 잠수함이에요. 설계도가 아닙니다. 바다에 뜨는 실물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장보고3를 운용하고 있어요.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뭐라고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2026년에 계약하면 2035년 이전에 4척 전량 납품하겠다. 그 후 연 한 척씩 추가 건조해서 2042년까지 12척 모두 인도하겠다. 실물이 있는 한국, 종이만 있는 독일, 시간에 쫓기는 캐나다 입장에서 누가 더 믿음직스럽겠습니까? 둘째, 현지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화오션이 뭘 준비했는지 보세요.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MOU를 맺었습니다. 약 3,640억 원을 투자해요. 이게 단순한 물자 구매가 아닙니다. 캐나다 현지에 구조용 강철 빔 공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잠수함용 특수강을 캐나다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알고마 스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최근 직원 1000여 명에게 해고 통지를 보냈어요. 경영난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의 이 제안이 뭡니까? 캐나다 철강 산업의 구명줄이에요. 지역 경제를 살릴 빅딜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입니다. 산업 주권입니다. 한화오션은 여기를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거기에 캐나다 건설사 PCL과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영국의 밥콕과도 협력 약속했어요. 밥콕은 잠수함 유지보수 전문 기업입니다. 영국 해군 잠수함 정비를 맡고 있는 곳이에요. 한화오션이 배를 만들고 밥콕이 캐나다 현지에서 정비를 책임지는 구조를 짠 거예요. 캐나다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 자체 정비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그림입니다. 독일한테 이런 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를 미국과 공동 운영합니다.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해요. 한화오션이 뭘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입니다. 작년 12월에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약 1,4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어요. 한국 기업이 소유한 유일한 미국 내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가 왜 중요하냐고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캐나다 잠수함도 대서양 건너 한국까지 안 와도 됩니다. 북미 지역 내에서 정비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캐나다, 한국이 삼각 정비 체계로 묶이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납기 능력, 현지화 전략, 미국 연계성,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평가 100점 중 80%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한국이 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한화오션의 수주 확률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장관이 거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구매 사업의 핵심은 비용, 일정,
캐나다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승자와는 수십 년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므로 결국 누가 캐나다에 가장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딱 잘라 말했어요. 성능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관건이라고. 그리고 한국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못 만드는 배를, 독일도 제때 못 만드는 배를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캐나다 60조 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밑에서 훨씬 더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해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미국은 2차 대전 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군함 6천 척을 찍어냈어요.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 해군이 매년 정비해야 하는 함정이 130에서 150척입니다. 자기네 배를 자기네 조선소에서 고쳐야 하는데요. 못 고칩니다. 조선소가 낡았어요. 용접공이 없어요. 2차 대전 때 기술자들이 전부 은퇴하고 그 손기술을 이어받은 후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인건 비싼 아시아 조선소한테 밀렸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이 상선 시장을 휩쓸었어요. 미국은 군함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선 물량이 없으니까 조선소 숫자가 줄었습니다. 조선소가 줄자 기술자를 뽑을 곳이 없어졌어요. 기술자가 없으니까 젊은 세대가 기술을 배울 곳이 사라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단절됐어요. 배 만들던 나라가 배 못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미 해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 굽히고 동맹국한테 손 내밀었습니다. 자기네 군함을 한국 조선소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8월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터 S 딩그로 정비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오션이 따낸 미 해군 MRO 계약 5건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호 정비 완료하고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갔어요. 미국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 해군의 연간 함정 유지 보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73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60억 달러였는데 3년 만에 20% 넘게 뛰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중국이랑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굴리는 배가 많아지면 정비할 배도 많아져요. 업계에서는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를 연간 20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캐나다는 미국의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미국과 안보 체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에 30년짜리 정비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필리 조선소도 있으니까 미국 내 거점도 확보됩니다. 북미 지역 전체에 한국 조선업의 교두보가 생기는 거예요. 캐나다 60조 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문 뒤에 미국이라는 연간 20조 원짜리 MRO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맞습니다. 직접 연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조선업의 체급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배 만들어서 넘기면 끝이었어요. 경기 좋을 때 돈 벌고 경기 나쁠 때 허리띠 졸라매는 전형적인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를 만드는 것에서 배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한번 팔면 끝나는 제조업에서 30년 동안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MRO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는 한번 수출하면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교육 훈련까지 수십 년 관계가 이어집니다. 조선업이 방산과 결합하고 거기에 MRO라는 서비스 사업이 붙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한화오션은 너무 컸고 HD 현대중공업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럼 나는 뭘 봐야 하느냐?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큰 흐름을 읽으셔야 한다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한다고.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 거대한 판이 움직이면 누가 돈을 벌까요? 한화오션만 돈을 법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핵심 종목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그런 회사인데 최근 HJ중공업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완전히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원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원팀에 HJ중공업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원팀이 뭡니까? 한국 조선업체들이 뭉쳐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 때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각자 따로 경쟁하다가 둘 다 떨어졌어요. 그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원팀으로 뭉친 겁니다. 그리고 그 원팀에 HJ중공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HJ중공업이 뭘 하는 회사냐고요? 미국 해군 함정 MRO를 하는 회사사입니다. 2월에 미국 4만 톤급 군수지원함 아멜리아 에어하트호가 부산 영도 HJ중공업 조선소로 들어왔어요. 미국 군함입니다. 미국 해군이 자기네 배를 고치러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HJ중공업은 최근에 MSRA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이 있어야 전투함 같은 고난도 함정 정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중형 조선사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해군이 HJ중공업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투함 정비를 너네한테 맡기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한화오션이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잠수함 12척을 만들려면 한화오션 혼자서는 못해요. 한화오션은 1년에 잠수함 2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5척으로 늘어나요. HD현대중공업도 인도 기준으로 2년에 1척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여기서 HJ중공업 같은 중형 조선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원팀 구조에서 HJ중공업은 완전히 핵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MRO예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중에 40조 원이 30년간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지보수를 누가 합니까? 한화오션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국 해군 MRO 경험이 있는 HJ중공업 같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정비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 해군 MRO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HJ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HJ중공업의 실적은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HJ중공업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고 조정도 충분히 받아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두 번째 종목, 태광입니다. 여러분, 잠수함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철판이 필요하죠. 엔진도 필요하고요.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전투체계도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관입니다. 잠수함 안에 배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수천 개입니다. 물 공급하는 배관, 공기 순환하는 배관, 냉각수 도는 배관, 유압 시스템 배관, 온갖 배관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배관들이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대만이 자체 제작한 잠수함이 있어요. 하이쿤급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술 베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 시험 항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배관이 터졌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됐어요.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결국 잠수함은 고철이 됐어요. 배관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광이 뭘 하는 회사냐고요? 조선용 배관 피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관 피팅이 뭐냐고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부품이에요. 엘보, T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배관 꺾을 때 쓰는 게 엘보고 배관 3개 연결할 때 쓰는 게 T입니다.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태광이에요. 그리고 태광이 누구한테 납품하는지 아십니까?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국내 조선 3사 전부 납품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잠수함 12척 만들면 배관 피팅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척에 수천 개씩 들어가요. 12척이면 수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조만이 아니에요. 30년간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배관은 계속 교체해야 합니다.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까 부식되거든요. 30년 동안 배관 피팅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태광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 MRO 시장 기억하시죠? 연간 2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군함 정비할 때도 배관 피팅 필요합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이 미국 군함 정비하면서 배관 피팅을 어디서 조달할까요?
태광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미국 군함 MRO. 이 두 개 시장이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태광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과거에 비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한참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서는 태광을 그냥 평범한 조선 기자재 업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미국 MRO 시장의 핵심 수혜주예요.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확정 발표하는 순간 태광 주가는 폭발합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HJ중공업,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원팀 참여, 미국 해군 MRO 경험 보유, MSRA 인증 획득, 중형조선사 중 유일무이한 포지션, 태광, 조선용 배관 피팅 제조,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납품, 캐나다 잠수함 12척 건조와 30년 MRO 수혜, 미국 군함 MRO 시장 수혜. 이 두 종목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최종 대결. 승부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거제까지 날아와서 한화오션 잠수함에 올라탔어요. 캐나다 온타리오 경제개발부 장관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인하러 온 거예요. 한국이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실물이 있는 한국, 종이만 있는 독일, 빠른 납기, 현지화 전략, 미국 연계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 나옵니다. 한화오션 수주 확정 뉴스 터지는 순간 관련 종목들은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 한가운데 HJ중공업과 태광이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들을 그냥 사놓고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변동성도 있을 거고 수도 없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정말 끝까지 좋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끝까지 좋은 대응으로 수익 한번 제대로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